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요즘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전세대출 금리도 껑충 뛰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자 공포에 떠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 빅스텝 문제 고용 브리핑 시간에서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 혹은 지금 당장 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의 대책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더 오른 거죠? 4대 대형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요. 네.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4.1%에서 6.2% 수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상단이 1.4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신용 1등급도 우대 금리를 받지 못하면 전세 대출을 받는데 6% 금리를 감수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6%를 넘는 것은 12년 만인데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자 부담 탓에 차라리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전세 대출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 차라리 이 속도라면 월세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일부 은행이 금리를 낮췄지만 주택담보대출도 최고 6.223%까지 뛰었습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게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제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영향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의 효과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 정도 수준인 건데요. 안 됐는데도 이 정도인 거네요. 안 됐는데도 이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달 중순 빅스텝 효과까지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대출 금리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7% 수준까지 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 이런 얘기를 사실 0%대 금리 시대 때는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다시는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반적인 이제 은행들의 상황을 보면요. 은행의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이제 높게 책정을 합니다. 네.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리스크를 이제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4에서 5% 수준이지만 고정금리는 7%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은행들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아진 거죠. 네. 문제는 그동안 이렇게 변동금리를 택해왔던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날마다 이렇게 변동금리가 뛰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이제 안심 전환 대출을 이제 한 건데요. 네. 오는 9월 중에 시행될 계획이고 금리는 추후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인데 우선은 고정금리 연 4% 정도가 이제 제한이 된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 25조 원 내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적으면 금액 기준을 올리고 반대로 예산이 초과할 경우에는 당정이 논의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방침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담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신청 기준을 보면 주택의 어떤 가격이 4억 원 이하일 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연 5%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는데 네. 이걸 우대금리를 받으면서 4%대 고정금리로 이제 갈아탈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월 이자가 방금 말씀을 드린 기준으로 하면 85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한 9만 원 정도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낮기도 하고 또 더 뛸 걱정이 없으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기준이 4억 원 이하인, 4억 원 미만인 주택이 있잖아요. 이 금액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금액이라는 게 워낙 이제 집값이 네. 오르다 보니까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조금 이제 이 어렵죠.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0억 원에 가깝다. 그리고 경기도도 거의 5억 원을 이제 넘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시세 4억 원을 기준으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비수도권 주택 소유자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수도권 역차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대로 4억 원 기준선으로 안심 전환 대출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 정부가 안심 전환 대출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 당시 비율이 수도권은 46.7%, 비수도권은 53.3%였다고 합니다. 그 2019년 당시에도 서울만 따지면 혜택 대상은 8%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에 혜택을 받는 대상이 최대 27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당시 비율로 계산을 해보니 서울은 한 2만 명 정도 이제 이런 선인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오른 상황이라 지방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 사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안심 전환 대출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선 아직 시간이 좀 남은 만큼 그 4억이라는 기준선을 좀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당정협의회에서 그 논의를 이제 하면서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이 기준이 6억 원 정도까지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곤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의 제약도 있고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지난 2019년의 경우 오히려 신청 기준을 9억 원으로 했다가 실제 혜택을 받는 커트라인이 2.7억 원으로 확 낮아지는 바람에 신청자도 탈락자도 뭐 논란이 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희망 고문을 하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네. 이야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이죠? 그 서울 내에서 이제 몸 안심하고 눕힐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면 작고 소중한 내 월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고 소중한 내 월급 뭐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도 어렵잖아요. 자, 이런 고민하는 이제 직장인분들 많으시죠? 경실련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네. 그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36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한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36년이요? 예, 36년이요. 아니 10년, 뭐 15년 우리가 이런 수치는 많이 들었는데 36년이면 못 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요. 그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난 18년 동안 평균 10억 원 가까이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9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한 2배도 채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그러게요. 참, 이 물가도 오를 대로 오르고 이제는 금리까지 껑충 뛰어서 월급에서 이자도 더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요즘 같아서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단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